조지아주 LJ시. 이곳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평소 짓던 건물의 공사 현장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데요. 한눈에 봐도 육중해 보이는 한옥 지붕을 크레인을 이용해 끌어올리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한옥 지붕에 인부들이 올라가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몇십여 채의 한옥 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반 가정집으로 쓰일 수 있는 한옥뿐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집도 같이 세워 복합적인 타운으로 만드는 것이 조지아주 LJ시의 목표인데요. LJ시의 사람들 또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한옥 마을을 하루라도 빨리 볼 수 있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휴양도시 LJ에 왜 굳이 한옥이 들어섰는지 말입니다. 여기에는 한 미국인 건축가의 영향력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인 건축가는 지금으로부터 훨씬 거슬러 올라간 시절 일본 집을 극찬했다가 우연히 알게 된 진실에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씨의 이야기와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랭크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건축가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이나 호텔, 관공서 등을 설계하곤 하는데요. 그 당시 저는 도쿄 임페리얼 호텔을 짓는 프로젝트를 위해 도쿄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오쿠라 남작이라는 일본 화족의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식사 초대가 그리 내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에게 초대받아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고 식사도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했는데 신발을 벗고 앉는다는 것에도 찝찝함을 느꼈지만 약간 찬 기운이 느껴지는 바닥의 느낌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이나 숙소에서도 앉은 자리를 따뜻하게 하는 걸 좋아해 의자에 항상 두툼한 방석을 깔았죠. 하지만 오쿠라 남작은 이 프로젝트의 후원자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초대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고풍스러운 일본 전통 가옥에서 사는 오쿠라 남작은 저녁 식사도 전통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한기가 도는 바닥에서 식사를 한 저는 후식을 즐기기 위한 다른 방으로 이동했는데요. 이상하게 이 방은 다른 방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온몸을 감싸니 평소보다 더 편안하고 아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을 둘러봐도 눈에 보이는 난방 장치는 없었습니다. 일본 전통 가옥이니 벽난로가 있는 집도 아니었고 화로 같은 것도 없었죠. 오쿠라 남작에게 이 방은 바닥이 따뜻하고 좋네요 라고 말했더니 빙그레 웃으며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방식 중 하나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무척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화족이었던 오쿠라 남작은 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 지을 건물에는 온돌방을 더 많이 설치하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손님들도 따뜻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저같이 바닥에 앉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마음에 쏙 드는 난방 방식이었으니 다른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았죠. 이 당시 저는 일본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면서 왜 다른 집에는 없었는지 의문이었지만 오쿠라 남작의 집처럼 같이 지체 높은 집안에만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동양의 나라들은 가진 신분에 따라 옷을 제한해 놓는 나라도 있었으니 난방 방식이라고 그러지 말란 보장도 없었죠. 건축가로서 순수한 호기심이 생긴 저는 오쿠라 남작에게 온돌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웃고 있던 그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이어 자기가 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인을 어마어마하게 거느리고 사는 화족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쿠라 남작과 저녁 식사 후 온돌에 대해 강렬한 인상이 남았던 저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건축가에게 일본에는 이런 대단한 게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자기도 일본 건축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했지만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대신 그 집을 설계했던 건축가를 알고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온돌이 뭔지 알고 싶으면 그분께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오쿠라 남작의 집을 설계한 건축가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는데요. 온돌은 일본의 난방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 방은 이름부터 한국방으로 조선의 궁궐 경복궁의 여러 정각들을 철거할 때 자선당이라는 곳의 부재를 인수하여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경복궁에서는 조선물상공진회라는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사들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박람회 관계자들은 전시를 명목으로 경복궁의 건물을 훼손하거나 수축하는 짓을 했더군요. 어쩐지 제가 안내받은 건물의 외관부터가 제가 그동안 초대받았던 일본의 가옥이랑 달라 신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건축만 알았지 세계 정세에 어두웠던 저는 일본인들이 조선의 문화나 양식들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쿠라 남작은 제가 외국인이라서 잘 모를 거라 생각해 일부러 한국 난방 방식인 것을 숨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초대를 받아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후원자인 만큼 눈치를 봐서 꼭 참석해야 할 자리에는 가긴 했지만 남의 나라 것을 자기 나라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조선의 온돌 방식을 스스로 공부했고 온돌방의 원리가 한쪽에서 불을 때면 열기가 방바닥 밑에 통로를 지나며 방을 데우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프로젝트의 욕실 바닥에 이 온돌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온돌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진 못했지만 전열 장치를 통해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을 채택했죠.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한국의 바닥 난방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바닥 난방은 생소한 것이라 설비 회사들도 그리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온돌 같은 바닥 난방을 해보자는 제안은 항상 회사의 반대에 부딪혔고 저의 꿈을 실현할 길은 요원했습니다. 제가 소원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뒤로부터 한참 뒤 제이콥스 주택을 시공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는 1930년대 후반 허비트 제이콥스라는 의뢰인으로부터 집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저널리스트로 꽤 많은 재산을 쌓았고 본디 넉넉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상당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절망시킨 대공황에서 겨우 벗어난 1930년대 후반 네로라는 부자들도 망하는 것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이전과 소비 습관이 완전 달라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폭포 위에 위풍당당히 세워진 낙수장이 딸린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보다는 소박하고 경제적인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죠. 제이콥스 씨는 자신의 원하는 예산을 말하며 이 이상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죠. 저는 예산을 맞춰줄 테니 바닥 난방을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한국 난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시도한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식 집을 시도한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제이콥스는 처음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거듭된 설득에 결국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설비 회사들이 저를 도와줘야 했는데 생소한 바닥 난방을 적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형 회사들은 싹 다 거절했죠. 괜한 일을 시도했다가 그 집의 평이 안 좋으면 회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던 저는 정말 어렵게 지역의 작은 업체와 협력할 수 있었죠. 한국의 난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니요. 저에게 자세히 알려줄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저는 보일러와 증기 파이프를 통해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증기 파이프가 열기를 오래 보존하지 못해 나중에는 증기가 아닌 온수 순환 방식으로 바꿨죠. 제안을 수락하고도 긴가민가하던 제이콥스 씨는 막상 완공되고 나자 바닥 난방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써낸 책에도 제가 지은 집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가 만든 집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실험적이었다. 특히 한국식 난방법이 굉장히 독창적이었는데 아내 캐서린이 무척 만족했다. 캐서린은 이 급진적인 난방 방식을 자기가 경험한 가장 쾌적한 열이라고 표현했다. 몇 년 후 제이콥스 씨는 더 넓은 집을 갖고 싶다면서 또 의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콥스 씨가 먼저 한국식 난방 방식을 여기도 적용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바닥 난방을 설치한 두 번째 쯤에도 제이콥스 씨는 무척 만족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해서 바닥 난방을 설치하자고 설득하고 미덥지 않아 하던 의뢰인이 막상 설치하자 만족해하는 모습을 말이죠. 저는 아마 건축가로서 은퇴하기 전까지 한국식 난방에 대해 끊임없이 전파하고 다닐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일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프랭크는 화족이자 일본 재벌이었던 오쿠라 남작의 집에서 온도를 경험하고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식 난방을 전파한 인물입니다. 프랭크의 난방 방식은 미국의 중상류층 일부에서 매니아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그 당시 고정관념 때문인지 서민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널리 퍼지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온돌 방식은 현대에 오면서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드라마나 영화로 한국 문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프랭크가 만든 제이콥스 저택은 미국 내에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일화는 조지아주 LJ시의 한옥마을 단지 조성의 찬성 여론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공을 맡은 전북대학교는 이후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의 다른 주 지역에 진출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미국 전역에서 한옥마을을 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